문백님 댓글로 넘어가죠. 15일에 5000캐시를 205회 후원을 해주셨는데 문백님이 따로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사연이 사실상 206회 메인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그래도 사연이니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후원도 못 드리고 뭔가 애청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비하인드넷을 꾸준히 들어오고 있던 문뱅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간 댓글을 자주 달고 싶었는데요. 뭔가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새 월요일. 그제야 댓글을 달자니 녹음일과 겹칠 것 같기도 하는 마음에 한번 주저. 그러다 보니 한 주, 두 주 미뤄지고 이렇게 거의 1년 만에 댓글을 달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결국 문제는 거리감? 한국 아이스하키가 당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국민과 아이스하키 종목의 거리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이스하키라는 종목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종목이란 것이지요. 지난 회차 때 김태범 캐스터님께서도 뭔가 동계올림픽 이후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붐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역시도 저 사람들과 종목 간의 거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 소지를 막고자 제가 사용하는 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미리 정의를 내리자면 이는 국민들이 해당 종목에 대해 가지게 되는 경험, 기억, 관심 등을 아우르는 친밀함의 정도입니다. 월드컵과 WBC의 특수를 받은 축구, 야구에 비하면 스켈레톤, 봅슬레이, 스키점프, 아이스하키, 피겨, 쇼트트랙, 컬링 등은 현 시점에서 보자면 사람들에게 멀게 느껴지는 운동일 것이라고 생각돼요. 축구와 야구는 많은 이들에게, 특히 남성에게 한때는 일상이었고 취미였던 스포츠였을 것입니다.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내가 해봤던 놀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스켈레톤, 쇼트트랙, 컬링 등은 사실 취미 활동 등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더 많은 분들께는 엘리트 스포츠로 여겨지겠지요. 스포츠가 한 개인의 일상에 자리하는 방법을 직접 활동과 관람이라고 본다면 전자의 스포츠들이 직접 참여, 체험이면서 여가이고 관람까지 되는 종목이라면 아쉽게도 후자인 동계 스포츠의 많은 종목들은 경험과 체험이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후자의 종목들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관람에 국한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상에 깊게 들어오거나 오래도록 삶 속에서 지속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메달이나 큰 대회가 아닌 시기에는 관심도가 쉽게 떨어지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도 사라지고요. 물론 개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직접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종목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범위를 확대한다면 일반 아마추어들의 레이싱 문화가 자리한 나라에서 F1이 인기가 많고 말을 접할 기회가 많은 곳에서 승마나 마장 마술이 발달했으며 공을 차는 이들이 많은 곳에서 축구가 쉽게 뿌리 내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이스하키도 스케이팅 인구가 많은 한 나라에서 더 발달하는 것 같고요. 사실 아이스하키도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거리는 지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박힘찬 PD님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아이스하키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호회 활동을 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아이스하키를 일반인들이 동호회 활동으로도 할 수가 있나요? 이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IIHF의 챔피언십 디비전도 나가고 올림픽도 나갔지만 많은 분들에게 아이스하키란 종목은 엘리트 선수들이 하는 운동, 보통 사람들과는 거리가 있는 운동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키 관련자들 또는 하키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챔피언십 참가와 올림픽 참가가 너무나 중요한 이벤트이고 큰 감동을 줬던 순간이지만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예 관심 밖의 영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몇 분들이나 보셨을까 싶습니다. 관심과 흥미, 시장 환경이라는 장작이 쌓여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올림픽이란 큰 횃불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횃불이 꺼지면 불길은 그것으로 끝이겠죠. 이것은 살짝 여담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저의 일상을 담은 블로그를 써오고 있고 아이스하키 동호인 활동이 제 삶이다 보니 그 내용도 종종 적고 있습니다. 헌데 아이스하키 관련해서 제 블로그의 방문자 수가 크게 늘고 문의가 급증했던 적이 2번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것은 챔피언십 진출 때도 아니었고요. 올림픽 때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였고요. 다른 한 번은 지난달 초에 헨리 군이 나 혼자 산다에서 아이스하키 동호인 활동에 참가한 날이었습니다. 전자가 논쟁과 논의가 활발했다면 후자의 하키에 대한 관심의 임팩트는 대단했습니다. 팀에 대한 입단 문의도 급증했고 주변에서 하키에 대해서도 재밌어 보인다 등 꽤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저 연예인의 예능 1회 출연일 뿐 아니냐라고 말할지도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스하키를 프로나 엘리트 스포츠가 아닌 즐거운 활동으로
국민들에게 한 발짝 가깝게 서게 했던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 혼자 산다 측이나 헨리 씨가 그걸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요. 올림픽의 아이스하키는 비록 큰 대회이고 중요한 경기이고 높은 수준의 경기이겠으나 많은 분들께는 관심 밖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스하키의 예능 출연은 대회만큼 진지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도 일반인들의 동호인 활동이 배경이었고 꽤나 친숙하고 일상적인 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아쉽지만 올림픽 중계보다는 예능이 보다 많은 사람이 이목이 모이는 상황이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우가 아이스하키 홍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인지 보통 여름에는 동호인 가입자 수가 많이 주는데 저희 팀은 이번 6, 7월에 평시에 비해서 5배 정도에 가까운 분들이 체험을 하시고 3배 정도 되는 분들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2번 이어갑니다. 2. 그래도 유소년 클럽에서 희망을 봅니다 하셨어요. 한 가지 좋은 요소라고 하면 저는 지난 회에서 박힘찬 PD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소년 클럽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들이 얼마나 선수로 성장하겠느냐는 다른 주제일 수 있지만 저는 유년 시기에 그래서 하키를 해본 경험이 있고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 아이스하키 발전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클럽 활동을 한 친구들이 100%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키를 좋은 취미 활동으로 생각해서 학창 시절이나 대학생 시절 또는 사회 나가서도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비록 선수는 아니지만 국내외에 하키 관련 소식이 나오면 그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크고요. 그것이 활동이든 관람이든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에 대해 기억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풀 자체는 분명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앞으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생각으로는 지금 서울에 아이스하키 연고팀이 생긴다고 과연 관중이 몇 명이나 올까 합니다. 하지만 하키에 대해서 해본 경험, 본 경험, 어떤 형태로든 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는 지금의 유소년층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자 합니다. 국내 아이스하키 리그의 흥행이 열매라고 본다면 탄탄한 중고대학 리그는 줄기일 것이고요. 그 뿌리와 토양은 결국 아이스하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규모일 테니까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당장 지금이라도 아이스하키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국내 팀들만 한 6개 정도 되면서 주요 도시에 연고가 있는 그런 상황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 관심도로 보자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많이 커지고 있는 유소년 클럽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관심이 갑니다. 아닐 수 있지만 저는 KBO가 반등했을 때 물론 2005년과 2009년의 WBC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예전에 각 팀들이 열심히 유치했던 어린이 회원단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팀이 없으니 리그가 없을 수도 있고 리그가 없으니 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대중의 관심은 곧 수요가 될 것입니다. 그 수요가 강하게 형성된다면 이 시장 경제에서 언젠가 팀 창단 또는 리그 설립 등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지금과 같이 약한 관심 속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팀이 창설되고 리그가 운영되더라도 사실 누군가 대한민국 하키에 대해 큰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리더, 금전적으로나 지위로나 이런 리더가 끌어가주지 않는 이상 존립이 어려운 게 현실이겠죠. 비단 아이스하키뿐만 아니라 다른 구기 종목들 중에서도 사실 그런 형태를 우리는 꽤나 자주 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먼 미래일 수 있지만 지금 어린 시절부터 가깝게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을 향유하는 이들, 본인의 삶과 기억 속에 아이스하키가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는 그 시점이 진정한 하키의 부흥과 흥행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유소년이 크고 그들이 성장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스하키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독립운동이란 비유가 걸맞듯 PD님과 해설위원님 그리고 캐스터님께서 매주 해주시는 이 팟캐스트는 하키 팬들의 담소의 장이자 관심이 태동하는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곳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를 비롯한 동호인들은 마치 예능이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듯이 본인이 하는 이 아이스하키 동호인 활동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 취미생활인지를 여기저기 소개하고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생겼을 때 그 관심이 참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말이죠. NHL, KHL 등 해외 리그와 국내 리그의 팬분들께서도 이연섭 기자님의 블로그처럼 열심히 본인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스포츠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주변과 대중의 기록이나 이미지 영상 등으로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KHL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이연섭 기자님 덕분에 점점 그 소식을 듣는 것도 재미있고 찾아가 보는 것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들이 장작을 두텁게 쌓아두고 있다면 언젠가 불씨가 커졌을 때 그것이 큰 불로 발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빙상장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관심을 보이고 애정을 쏟고 주변에 홍보를 하고 많은 유소년 클럽들이 생기고 있지만 지금의 빙상장 인프라는 그 수가 매우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피겨, 쇼트, 오픈 시간, 아이스하키 등이 함께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심야와 새벽까지 대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스하키 동호회 활동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더 많은 팀들이 생기면 좋겠는데 더 치열해질 대관을 생각하면 또 많이 아쉽습니다.
새로 많은 중소규모의 미니 링크들이 지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규 빙상장이 더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빙상장 걸린 만큼은 개인의 힘으로 안 되는 만큼 저는 굳이 사회와 지자체에 아이스하키의 발전에 한 몫을 해주길 바란다면 그것은 빙상장 건립입니다. 두서없이 정리한 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글을 쓰면서도 내가 이 글을 왜 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깊지는 못하지만 나름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해보고 다른 분들의 고견도 들을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서 비하인더넷이 유일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항상 방송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분을 비롯하여서 캐나다 밴쿠버 현지의 손상호 기자님, 애기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셨네요. 손상호 기자님과 김예슬 아나운서님, 오광식 해설위원님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앞날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뱅 드림.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야, 몇 분 읽었어요 제가? 목 좀 축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많이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고 또 비슷하게나마 저나 연석 기자님이나 태범 아나운서도 같이 공감하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네. 예, 굉장히 말씀을 잘 써주셨네요. 글도 잘 예. 쓰시고요. 예, 글 쓰시는 분이 아닌가 싶을 읽기 정도로 편하게 아주 글을 잘 써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관심이 있을 때에 예, 쌓아둔 장작이 있어야 그 횃불들이 더 타오를 텐데 네. 예, 어떻게 보면 온도스포츠의 시작도 그거였죠. 예, 네이버에서 아이스하키를 쳤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백과사전에 정의 내린 한 줄밖에 없다 보니까 예, 위키백과 뭐 이런 거요? 네, 아니, 그때는 위키도 없었죠. 뭐. 그래서 그러면은 뭐 내가 해놓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려고 하면 찾아보면은 그런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없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온도스포츠가 시작된 것도 있는데요. 예, 예, 뭔가 헤아려 주시는 것 같아서 예, 감동스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문제는 거리감이다라는 이 현실에 대한 판단을 해주셨고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네, 거리감이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진짜. 예,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인지도라고도 풀이될 수 접근이 쉽지 있고요. 않다.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또 아쉬운 현실적인 문제는 있고. 예, 근데 이제 마지막 말미에 적어주신 것처럼 예, 뭐 누가 나서서 영웅적인 누군가 나와서 막 뭔가 이렇게 뒤바꿀 수는 없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각자 위치에서 각자 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고 있으면은 예, 충분히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예, 달라붙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것도 항상 온도스포츠 할 때도 그 생각이거든요. 우리끼리 복작복작 즐겁게 시끄럽게 떠들고 즐기다 보면은 저기는 뭐 하는데 저렇게 즐겁게 재밌게 놀아라고 하면서 관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문백님이나 저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고요. 예. 더 즐겁게, 더 재밌게 아이스하키를 즐기다 보면은 또 다른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예. 호기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아쉬운 게 많지만 그래도 말씀 주신 대로 희망은 있습니다. 늘 희망은 있는 거고요. 동호인 활동도 직접 하시면서 또 현장에서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그 느끼셨던 감회를 써주셨는데 유소년 쪽에서는 뭐 지난주에도 힘찬 네. 피디님 말씀 주셨지만 희망이 보이고 있어요. 동호회 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예,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뭐 그전에는 없었던 리그나 동호회 리그나 대회 같은 것들도 지역별로 링크장별로 소소하게나마 생겨나고 있어서 예, 그런 흐름의 예,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비하인더넷 온도스포츠도 가장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던 때가 남북 그렇습니다. 단일팀 이슈 때 뭐 사건 사고 터졌을 때 예, 그렇습니다. 조회수가 가장 많이 대표팀의 나왔기 선전 때문에 이것보다도 네. 사건 사고 그리고 터졌을 영상 때가 최다 조회수는 파이트 영상. 그렇죠. 안양할라 3회 우승 뭐 이런 거 네.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뭐 그러니까 그게 시작일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있으니까 그게 찾아보는 계기일 수 있어요. 거죠. 예, 그게 없었으면은 사람들은 아마 안 찾아봤을 거고. 예. 예. 뭐 예능도 필요하고 이럴 그렇죠. 때 네. 많이 좀 친근하게 대중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인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예, 구단이나 협회 관계자분들이 이 사연을 꼭 좀 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문백님이 평소에도 저희 댓글로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또 장문에 또 여러 생각들을 정리해 주셔서 좀 감사하고 감동적이었고요. 같이 또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문백님 활동하시는 쪽 링크장을 안 간 지가 꽤 됐는데 네, 가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연을 저희가 뭐 최근에 공지도 안 했고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제든 불쑥 예 언제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보내주시면은. 다른 청취자분들께서도 혹시 이걸 들으시고 네. 필 받으셔서 네. 사연을 막 쓰셔도 내 좋고요.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네. 또 선수든 관계자분들이든 네. 뭐 팬분들이든 남겨주시면은 공유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백님 건강하게 동호회 활동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아이스하키 즐겁게 즐기시는 아이스하키 팬으로 계속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